스포츠 엑스파일의 초동철입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스포츠 엑스파일을 시작한 지가 지난 9월 5일이었는데 62일 만에 조회수가 10만이 넘었고요. 그리고 68일 만에 이 구독자가 또 1000명이 넘었습니다.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한 번도 구독을 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 있게 이게 지켜주시고 또 조회를 해주시고요, 또 구독을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72년부터 체육기자를 현역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하계올림픽을 27번 제가 치렀고요. 또 월드컵 축구, 이번 카타르 월드컵 축구 대회가 굉장히 관심 있지 않습니까? 이번이 22회고 제가 74년 서독 월드컵 축구 취재부터 12번 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방송에서 하지 못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스포츠 엑스파일을 통해서 정말 이 OTT의 영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더욱 열심히 했고요. 정말 재미있는, 그동안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그 얘기를 묶어서 아주 겸손하게 전해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뭐 카타르 월드컵 축구 대회가 관심 아니에요? 이제 뭐 며칠 안 남았습니다. 벤투 감독이 지난 11월 아이슬란드와의 이제 평가전을 갖고 우리가 1대0으로 이겼잖아요. 그리고 지난 13일 그 심야에 카타르로 갔습니다. 지금 카타르에 도착했습니다. 황의조 선수는 이미 13일에 카타르 현재 도착해 있고요. 야, 과연 우리가 지금 11번째 월드컵에 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 원정 16강을 넘어서 8강, 4강 결승까지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관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허정무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원정 경제 16강을 이룬 허정무 감독을 전화 연결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허정무 감독은 지금 대전시티즌 이사장이죠. 이래서 참,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허정무 대전시티즌 이사장님, 뭐 요즘 기분 좋죠? 네. 대전시티즌이 1부 리그로 올라왔고 그리고 이제 관심 있는 것이 이제 허정무 우리 감독이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대회 때 원정 16강 진출한 그 이 주인공 아니겠어요? 네네. 그래서 벤투 감독이 26명의 대표 선수를 그 선발을 했는데 그 어때요? 뭐 선발 본 거는 그냥 여기서 예상대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상하고 틀린 점도 있고요. 네, 그래요? 예, 예. 네, 좀 있고 뭐 그렇지만은 그거는 감독이나 기술위원회 충분한 의논을 거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뭐 각자가 전부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없겠죠. 네, 그래요? 네. 그래요. 뭐 사실은 허정무 대전시티즌 이사장은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대회 때 우리나라가 그 원정 16강 진출한 것은 처음이었단 말이죠. 이번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그 16강 이상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허정무 감독이 지난번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어떻습니까? 네. 저희도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요. 네. 또 그렇게 되길 또 응원하는 마음이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손흥민 선수의 부상 정도가 좀 하나의 이슈가 됐는데, 네네. 저는 그 손흥민 선수도 정말 그 대한민국 축구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주장으로서의 책임감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네네. 다소 부상이 있을지라도 뭐 경기에 출전을 꼭 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난 2일에 이제 마르세유와의 그 프랑스와의 경기 때 이제 부상이 있고, 지금 지난 13일 그 네. 토트넘에서 열렸던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때 그때 그 경기장에 나와서 많은 그 홈팬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단 말이죠. 이러면 아마 제가 보기엔 출전은 뭐 100%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안마 쪽 그렇게 이제 골절이라고 나왔는데 네. 그쪽은 사실 이 축구 선수들이 좀 가끔 당하는 부상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하.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 언제입니까? 또 그 김태형 선수 같은 경우도 2002년 월드컵에서 그렇죠. 예. 그 보호대를 차고 경기에 임하기도 했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물론 위에 부상이 그 전혀 지장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네네. 축구라는 것이 그 이제 저 몸으로 움직이면서 뛰고 하는데 네네. 뛰고 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는 큰 지장은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좀 부상이 상대하고 충돌이라든가 이런 염려가 되긴 되지만은 네. 보호대를 착용한다면 네. 아주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군요. 뭐 탄소 섬유로 만든 뭐 그 2002년 그러니까 20년 전 김태형 선수가 그 보호대보다는 더 아주 가벼운 거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그렇죠. 요즘은 뭐 워낙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네. 선수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만드는 기술들이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그 세계적인 리그, 프리미어리그라든가 라리가, 분데스리가 이런 데서도 가끔 그런 네.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요.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의 그 의지가 반영된다면 당연히 경기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제가 보기엔 뭐 지난 13일에 그 이 토트넘은 하스포에 이제 나온 거 보니까 뭐 조금 부기는 있어도 뭐 그 경기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것 같고요. 네네. 자, 이제 뭐 사실 허정무 감독 하면 2010년 그 남아공 월드컵 대회 때 원정 16강을 진출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 감독으로서는 굉장히 허정무 감독의 그때 당시를 갖다가 되돌아볼 수가 없는데 그 허정무 감독이 그 당시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대회 때 그때 16강 갈 때, 그러니까 지금과 비슷할 때 어떠한 그런 이 선수들에게 지도를 했는지 말이죠.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는 게 가장 아, 중요하고요. 그렇죠. 자신감. 또 그리고 예. 우리가 가져가야 될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어느 팀하고 어떻게 대결을 해야 되고 네. 어느 팀을 상대로 해서는 우리가 무슨 어떤 전략을 구사해야 되고요. 네네. 또 우리 팀으로서 그래도 가장 그래도 득점을 하기 위한 그 무기가 뭘까? 네네.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했죠. 아.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실제로 많이 훈련을 하고 선수들이 좀 중요하게 여겼던 거는 세트피스 상황을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 세트피스. 예, 예. 네. 예. 그래서 실제로 경기에 그때 가가지고 저희가 이 골이라는 골을 세트피스를 통해서 득점을 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선수들의 그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상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신감과 그 네. 투쟁력 네네.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제 많이 했는데 네네. 그것을 그 선배들도 많고 그랬지만은 주장인 박지성 선수가 중간에서 주장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어요. 맞아요. 그때 당시에 박지성 선수의 예, 예. 그래서 선수들하고의 그 어떤 그 소통이라든가 네네. 선수들하고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이제 예로 든다면은 그 아르헨티나전 끝나고 우리가 그 참 경기는 잘했지만 스코어 차는 많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네네네. 두 번째 경기였는데 그렇지만 마지막 나이지리아전을 놔두고 예. 선수들한테 좀 그 쉬는 게 어떻겠느냐고 쉬라는 그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나중에 박지성 선수가 찾아와서 우리 선수들이 훈련을 하겠다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국은 나가서 훈련을 하게 됐었는데 네. 그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 선수들의 그 의지 네네. 우리 반드시 마지막 남은 나이지아전을 아주 잘해서 꼭 16강을 진출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나 다름없었는데 네. 그런 것을 이제 보면은 저는 감독으로서 정말 선수들한테 지금도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선수 분위기가 어땠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해보면 참 뭉클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야, 이제 그때 당시에 허정무 감독은 선수를 쉬게 하려고 그랬더니 주장인 박지성 선수가 훈련을 하겠습니다. 이거, 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러니까 이 선수와 감독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중요하죠.
예, 그때 당시에 수석 코치가 정혜성 코치였지 않았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때 정혜성 코치도 정혜성, 박태하, 김현태, 네, 예. 그리고 피지컬 코치로 이제 네덜란드, 예. 네덜란드의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괜찮아요. 나네요. 야, 그러니까. 두 명의 피지컬 코치를 썼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가 16강 갈 때 허정무 감독으로서는 머릿속에 이제 플랜 A, B, C 뭐 여러 가지 작전 전술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경기 임할 때마다 그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를 어떤 걸 그 생각을 하게 됩니까? 축구에서 어떤 한 가지를 갖다 중요하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렇죠, 예.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첫 번째 경기에서 그리스전에 우리가 그리스를 상대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네. 그러면 상대 파악이 먼저 그렇죠. 해야 되겠죠. 상대 전술. 그래서 거기 이제 유럽에서 예. 그때 그 스위스 쪽에서 이제 그걸 했었죠. 그 연습 경기를 네네. 하고 그랬었는데 이 그리스가 이제 그 연습 경기 하는데 저희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보기도 하고 네. 또 영상을 통해 가지고 계속 분석을 하고 그래서 비교적 체력적으로는 굉장히 우수한데 네. 이 키도 크고 뭐 상당히 체력적으로는 이 큰 체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 선수들이. 네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할 거는 뭔가 이런 점을 많이 생각을 했고 네. 실제로 그게 좀 적중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상대팀의 강하지만 네. 그렇게 아주 민첩하지 못한 것을 좀 주로 공략을 했고 네네. 또 우리가 준비했던 세트피스에서 적골을 성공시켰고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승리의 원동력이 된 거죠. 첫 경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전 같은 경우를 또 가상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비기기로 또 하면 최상의 결과라고 보는데 결국 지긴 했지만은 선수들이 굉장히 잘해줬고. 잘했죠, 그때 당시에. 네, 여태까지 아르헨티나 상대로 해가지고 경기 내용 면에서는 아주 좋았다. 네, 이렇게 네.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에서 우리가 네. 16강 진출 여부가 결정된다 생각했던 네. 것이 예상대로 그대로 됐고요. 네. 나이지리아전에서 우리가 이 선취골을 내주고도 우리가 따라 붙었고 결국 나중에 또 리드를 뒤집었다가 예. 이제 뭐 동점이 되는 그런 경우가 왔는데 네. 뭐 선수들로서는 저희 정말 만족스러운 경기를 해줬었고 네. 가장 아쉬웠던 거는 이제 우루과이전. 네. 우루과이전에서 이제 8강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아쉬웠죠. 정말 좋은 경기 예. 보이고도 참 아쉽게 맞아요. 아쉽게 떨어졌다는 게 지금도 참 우리 선수들이나 아마 그때 출전했던 선수들 전부 다 지금 아쉬워할 거예요. 맞아요. 그때 저로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이동욱 선수가 아주 결정적인 그거 지금도 눈에 선한데 역시 그 허정무 감독의 리더십 그리고 박지성 선수가 역시 주장으로서 역할을 잘했군요. 그때 박지성 선수가 역할을 참 잘해줬지만 선배들도 많았거든요. 네네. 그 당시에 이제 경기에 못 나가는 선배들도 많았고 안정환 선수를 비롯해가지고 네네. 뭐 김남일, 김남일, 안정환, 이훈재 선수 이윤재. 같은 경우도 정성용 선수한테 주전자를 내주고 경기에 못 나갔었거든요. 네. 또 이영표라든가 이 선배들도 많았지만 네. 이정수 네. 이런 선배들도 많았지만 중간에서 주장 역할을 맡으면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게 박지성 선수였어요. 야, 지금 선배들도 정말 후배 주장을 네. 옆에서 잘 이끌어주면서 또 옆에서 잘 도와주면서 그 분위기를 일신시켜줬던 것이 큰 원동력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요. 전 참 이제 지금은 이제 26명으로 엔트리가 늘려놨습니다만 그전에 23명이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11명 나가고 그다음에 3명만 이제 교체 멤버인데 그 나머지 선수들은 참 감독으로서 다 국내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정말 대단한 선수들인데 기용이 안 되니까 이 선수들의 불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감독으로서 이게 이제 팀이라는 게 어느 팀이나 뭐 불만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겠지만 그럼요. 그게 경쟁에 의해서 생기는 아주 자연적인 거는 뭐 서로 용이 될 수 있죠. 네. 전
이게 의도적으로 자꾸 팀을 해치는 행위는 또 안 되죠.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그 좋은 팀일수록 보면은 그 경기에 안 나가는 선수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네. 그걸 벤투 감독이 이 선수들을 잘 배려도 하고 해야 되는데 참 중요하네요. 우리 허정무, 우리 그 대전 시티즌 이사장은 분명히 우리가 16강 가는 데는 굉장히 기대가 크다. 지금도 네. 그 생각이 변함이 없습니까? 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요. 예. 정말이지 16강 이상으로 가주길 바라고요. 예, 예. 아이고, 오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그 허정무 그 대전 시티 이사장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네. 허정무 그 감독 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번이 11번째 출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10번 그 월드컵에 출전해서 34전 6승 9무 19패예요. 득점은 34골, 그 다음에 실점이 70골. 거기에 그 3골 넣은 선수가 지금 얘기해 박지성 선수, 손흥민 선수, 안종환 선수 23명이 골을 넣었거든요. 과연 이번에 벤투 감독이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끝나고 나서 4년 계속해서 월드컵 축구 대표팀을 맡고 지금 그 월드컵 정말 현재 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는 벤투 감독의 리더십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24일 밤 10시 우리가 첫 번째 경기가 우루과이입니다. 우루과이만 잡고 28일 가나와의 두 번째 경기는 가나는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해야죠. 만약에 2승을 거두고는 12월 3일 자정에 포르투갈과의 마지막 예선은 우리가 2승 거두면 무조건 16강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기를 모아주십시오. 우리가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십시오.